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순천의 관광지가 무료로 개방됩니다. 순천시는 수능시험을 치른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나간읍성, 드라마 촬영장 등 관광지 5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까지 진행되고 수험표를 지참해야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은 최근 정례회 10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방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와 부족한 정보력이 인구 유출의 큰 원인이라며 미래산업 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해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어 일반 시민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교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립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공공성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어린이집. 최근 이곳은 참여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습니다.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 직접 아이들의 수업을 볼 수 있고 주기적인 학부모 모임을 통해 건의사항도 운영에 반영합니다. 부모들의 만족도 조사도 이루어지는데 올해 10곳이 지정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이랬을 때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와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와서 볼 수 있냐 했을 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보시라고 해서 그게 제일 마음이 놓여가지고. 또 다른 어린이집. 사립으로 운영됐던 이 어린이집은 올해 공립으로 전환됐습니다. 국도 11호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건 이제 하나의 추세가 됐습니다. 광양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13.9%, 19곳으로 도내 평균 9.4%보다 높습니다. 부모가 신뢰하고 공공성 보육 강화를 위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방향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합니다. 자치단체마다 속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는 보육 행정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고흥군이 최근 전라남도의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전라남도가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실시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시책 평가에서 2월 체납액 10억 2,700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7억 2,3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징수율, 공매 처분 등 6개 항목에 걸쳐 실시됐으며 고흥군은 다음 달 4일 도 정례조회 때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광양시가 추진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 보급 공모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한 공모 사업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로봇 보급 사업이 선정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첫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 6억 원과 12,4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로봇 보급 이후 오는 2021년까지 성과 활용 기간을 거쳐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이번 주에 광주형 일자리 논의를 재개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막판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있지만 무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용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사이 광주형 일자리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습니다. 다만 광주시는 오늘부터 협상을 계속한다며 시한은 빠를수록 좋겠지만 아직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내놨을 뿐입니다. 서둘러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보겠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또 그동안 협상 촉진 차원에서 마감 시한을 정해놓고 움직였지만 현재로선 그게 별 의미가 없다며 이제는 합의하거나 무산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일각에선 현대차의 투자 난항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민선 6기 시절 타당성 조사와 수지 분석, 법률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협약을 추진하면서 6월 협약이 무산됐고 민선 7기 들어서도 8월 마무리, 10월 말 골든타임, 11월 15일 데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뒤 무리한 속도전을 펼쳤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차 역시 노동계와의 상생 협의도 없이 조건이 괜찮다는 판단에 투자자 간 협약을 밀어붙였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발을 빼려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현대차는 광주시 협상단이 제시한 최종 합의문에 대해 불리한 조건이 많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판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광주시의 협상력과 현대차의 통큰 결단만이 막판 극적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화물 운송업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자체들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물류자회사와 운송업체 등 10곳을 대상으로 불법 운송과 주선,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수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차량 양도, 양수가 빈번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한 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개선 명령과 과태료, 운행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저소득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위기 가구 발굴에 적극 나섭니다. 광양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가 사망,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질병, 재난,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광양시 인구 늘리기 활동에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와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는 저출산과 청년층 유출 등의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 일과 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체와 상생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농촌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영농 폐기물 수거 작업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개인이나 유관기관과 함께 수확기 이후 마을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통해 불법 소각이나 매립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수거된 폐기물을 재활용해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지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온라인 거래 사기가 9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온라인 거래 사기는 모두 9,894건으로 사기 유형별로는 중고 물품 거래 사기가 77.5%로 가장 많았고 게임 아이템, 계정 거래 사기와 쇼핑몰 판매 사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대면 거래를 하고 온라인 거래를 해야 할 때는 경찰청의 온라인 사이트인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 이력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하 직원의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파출소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경감이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경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출근길 서울 하늘 이처럼 뿌옇기는 한데 다행히 미세먼지는 아닙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는 보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충청과 전북, 경북 곳곳으로만 조금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마저도 대기 정체의 영향이기 때문에 심하지는 않은 편이고요. 미세먼지가 차츰 유입되면서 오늘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농도가 조금은 더 짙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이 점점 더 추워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